낚싯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지. 대한민국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군계일학을 만나면 낚시가 즐거워집니다. 명지의 감동, 군계일학. 일학.co.kr. 중축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중축 낚시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또 채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떡밥은 뭘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축 낚시가 어떤 낚시이고, 또 채비 구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떡밥은 어떤 떡밥을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중축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축 낚시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축 낚시는 일본에서 그 떡붕어를 낚는 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띄울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비를 띄워서 내림입질을 보는 낚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비를 바닥에 내려서 바닥층을 노리는 낚시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중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층, 중층, 완전히 바닥까지도 노리는 그런 그 전층을 노리는 기법이다. 그래서 전층 낚시를 전친 낚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단 기본적인 채비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공략 수심에 따른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축 낚시의 아주 기본적인, 물론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인 채비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낚싯대에 원줄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중충찌를 사용을 합니다. 찌를 사용하는데, 보통 그 바닥 낚시에서는 그 고정찌를 주로 쓰는데, 내림 중축 낚시는 유동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렇게 찌를 고정해주는 찌 멈춘 고무 스토파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부분, 바닥 낚시에서는 봉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축 낚시에서는 편납, 부력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납 홀더에 편납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유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유동식 편납 홀더를 쓴다면 아래 위로 이렇게 멈춘 고무를 채워서 유동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곳에 쓰도록 이렇게 멈춘 고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이 도래, 쾌속전환대로라든지 면사도래가 있고, 이 면사도래에 바늘이 묶여져 있는 이 목줄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축 낚시를 띄울 낚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층 낚시도 전층 낚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거의 모든 수심층을 다 노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전층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략 수심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법, 구사하는 기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공략 수심에 따라서 기법을 나눠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수심으로 봤을 때 이 상층부를 노리는 낚시를 보통 상층 낚시, 아주 표층을 노리는 거는 뭐 표층 낚시 또는 가치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 전층 낚시나 중층 낚시에서는 찌 고무부터 이 편납까지를 1m 정도 이상을 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1m를 띄운다 그래서 미터 낚시라고도 하고, 이런 상층 낚시를 아사타나 낚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상층부를 노리는 낚시, 그게 아사타나 낚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한 2m에서 3m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축 낚시, 일본어로는 주줄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이 중층을 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층을 노리는 낚시가 있는데, 이 상층 낚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 제등 또는 초친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등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록 낚시라고도 합니다. 그 제등 낚시의 그 낚싯대와 찌가 걸려 있는 모습이 꼭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그 형태와 같다라고 해서 초록 낚시라고도 하고, 제등을 들고 있는 그런 형태와 같다 그래서 제등 낚시, 일본 말로는 초친 낚시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나중에 이제 기법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그 수심에 따라서 낚싯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 끝에 거의 찌가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찌를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서 채비를 바닥에 닿게, 미끼를 바닥에 닿게 하는 방식은 속고질이라고 합니다. 속고가 그 낮을 절자 바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바닥 낚시입니다. 바닥 낚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용어의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올림 낚시를 바닥 낚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바닥 낚시라고 하기보다는 속고줄이나 또는 슬로프 낚시 또는 뭐 일반적인 내림 낚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층을 노리는 낚시 이렇게 네 가지로 상층 낚시, 중층 낚시, 심층 낚시. 심층 낚시는 주로 제등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등 낚시. 그다음에 완전히 바닥이 내려서 하는 슬로프 또는 속고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튼 낚시는 우리가 하는 바닥 낚시와는 낚싯대라든지 찌, 이 채비 구성 이런 부분 또 소품까지도 모두 다른데 장비라든지 소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뭉뚱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채비를 구성하는 방법, 실제로 묶는 방법을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싯대의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무매듭으로 연결을 할 텐데 이 낚싯대에 연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바닥 낚시, 내림 낚시, 전층 낚시를 막론하고 제가 낚싯대에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방법을 하려면 중층 때는 거의가 그런데 끝에를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한번 초리대를 묶어 주시고 또는 회전톱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그날 사용하고자 하는 원줄을 대신 그 내림 중층에서는 원줄을 가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바닥 낚시에서 하던 그 팔자 매듭 같은 방법으로 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무매듭법으로 연결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팔자 매듭 하듯이 이렇게 원을 한 10cm 정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정도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3번 돌려주고 이 엄지를 원 안으로 넣어서 기둥줄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침을 약간 발라주고요.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이 원을 줄여서 이 초리대에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고 당겨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풀을 수도 있고 또 당겨보면 완전히 줄이 풀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매듭으로 엮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인장 강도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짜투리 줄은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원줄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짜투리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한 방식이고 이거 당겨보면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서 매듭이 없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에 원줄을 연결하면 이제 낚싯대 길이에 맞게 원줄 길이를 재단을 해야 됩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초리대부터 2번 대 이렇게 꽂고 줄을 풀면서 낚싯대를 꼽아서 낚싯대 길이에 맞게 원줄을 잘라주고 이 부분에 이제 편납볼도를 달아줄 건데 보통 낚싯대 이제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목줄 길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손잡이 부분의 가장 굵은 부분 정도 이 끝에서부터 한 5cm 정도 이 부분에서 원줄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줄을 재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유동채비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맨 위에 요거는 이제 바닥 낚시, 쏙고줄이 낚시를 할 때는 요 수심 기역 고무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멈춘 고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찌 고무 상하에 멈춘 고무를 2개씩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멈춘 고무 2개를 먼저 끼우는 겁니다. 요 멈춘 고무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멈춘 고무는 원줄의 굵기에 맞는 호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085 원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3S 정도 되는 실리콘 멈춘 고무입니다. 자, 요것도 멈춘 고무를 끼우는 방법을 원줄에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끝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원줄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당겨지면 원줄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를 낀 상태에서 이제 수심을 적당히 올려줘야 되는데, 이때도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든지 또 그 침을 안 바르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올리면 이 줄이 화상을 입게 되니까 반드시 침을 바르고 한 30cm 단위로 하나씩 조심스럽게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멈춘 고무 두 개를 끼웠으면 그 다음에는 찌를 꼽는 유동 찌고무를 끼워줘야 됩니다. 유동 찌고무는 요 구멍에 원줄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놓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동이 되는 겁니다. 요 유동 찌고무 이쪽에 찌를 꼽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 찌고무는 요 유동 찌고무도 호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이 멈춘 고무는 원줄 호수에 맞게 호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유동 찌고무는 사용하는 찌다리의 굵기에 맞게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중축 내림찌는 보통 그 작은, 부력이 작은 또 찌다리가 가는 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쓰시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찌고무를 연결하고 나면 요 밑에 찌고무를 잡아줄 찌멈춘 고무 두 개를 또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찌고무를 원줄에 두 개를 다시 끼워줍니다. 자, 하나 끼우고, 자, 또 하나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올릴 때는 침을 바르고 30cm 정도 단위로 조심스럽게 파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원줄 끝에 편납 홀더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편납 홀더는 바닥낚시로 얘기하면 봉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돌이라고 생각해 봉돌 대형으로 이 편납 홀더를 사용하는데, 이 편납 홀더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유동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관통식이라서 이렇게 유동이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동식 편납 홀더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방법을 쓰신다면 또 이게 유동이 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렇게 스토파를 또 끼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장점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납 홀더를 옮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채비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요 편납 홀더와 요 면사 도래까지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편납 홀더, 일체형 편납 홀더를 사용하면 훨씬 더 채비가 간결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체형 편납 홀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요 일체형 편납 홀더는, 이거는 요 편납을 감아주는 편납 홀더와 목줄을 연결하는 요 고리, 면사도래라든지 또는 쾌석존환 도래, 요 도래가 같이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목줄을 걸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요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감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비가 아주 간결하고, 아래 위로 굳이 유동 편납 홀더와 같이 찌멈춘 고무를 두 개씩 더 끼워줘야 되는 그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결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 일체형 편납 홀더를 원줄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연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는 팔자 매듭부터 팔로마 매듭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제가 사용하는 이 꽈배기 묶음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꽈배기 묶음법은 요거를 이렇게 고리에 통과시켜서 요 기둥줄에 요 줄을 이렇게 꽈배기 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7번, 8번 정도 이렇게 꽈배기를 틀어주고, 충분히 꽈배기를 틀어주고 밑에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밑에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이걸 다시 요 반달 구멍으로 다시 통과시켜서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요거를 이게 원체 가는 줄이고 부드러운 줄이고, 또 이 서툴다 보면 이게 힘이 가했을 때 이렇게 자꾸 빠진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빠진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방식인데, 묶기 전에, 매듭을 하기 전에 끝에 일반 매듭을 하나만 지어줍니다. 요 끝에 이렇게 일반 매듭을 지어준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꽈배기 묶음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편납 홀더의 구멍에, 윗구멍에 통과를 시키고, 자, 요거를, 근데 이렇게 그 매듭을 하나 만들어줬을 때는 굳이 7번, 8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건 반달에 넣을 필요도 없고 밑에 구멍에만 넣고 넣는데 요 매듭은 살짝 통과가 되도록, 매듭까지만 살짝 통과되도록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침을 조금 발라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당겨서 힘을 딱 가해주면 매듭 부위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가해져도, 어떤 힘이 가해져도 여기서 끊어지면 끊어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이 끝부분은 짜투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원줄에 미리 매듭을 하기 전에 스토퍼 하나를 조그만 거를 끼워 놓으면, 끼워 놨다가 이걸 쭉 밀어서 매듭 위를 딱 눌러주면, 저희가 바닥 낚시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기를 딱 눌러주면 이게 잘 엉키지도 않고 매듭을 눌러주기 때문에 풀어지도 않고 또 직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채비가 그 목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얹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엉키지도 않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 스토퍼 하나를 꼈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줄에 일체형 편납 홀더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편납 홀더와 그 다음에 면사 도래까지도 연결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목줄채비, 바늘이 묶이는 목줄채비를 요 돌에 쾌속전원들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체형 도래를 보면 요거는 밑에 이렇게 당기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밑에 도래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줄을 외줄로 이렇게 따로 묶었다면 보통 그 호수가 다른 덜 엉키게 하기 위해서 호수가 다른, 중축 낚시에서는 호수가 다른 목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묶게 되는데, 이렇게 묶었을 때는 맨 위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원을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요걸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끼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되면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위에 거를 당겨주면 도래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숨겨지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목줄을 쓰는 장점은 만약에 목줄 하나가 끊어졌을 때 두 바늘을 다 교체하지 않고 요 한 바늘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많고, 보통 초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을 양쪽에 묶어서, 이렇게 바늘을 양쪽에 묶어서 본인이 원하는 단차를 이렇게 10cm라든지 15cm를 만들어 주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고 요 쾌속전환돌의 요 부분에 하나를 걸어 준 상태에서 요소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서 당겨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혹시 한 번 해주면 이 한 목줄을 당겼을 때 한쪽이 당겨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감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 이게 어느 목줄을 당기더라도 이게 목줄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위에 줄을 이렇게 위에를 당겨주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일체형 도래의 장점은 또 그 채비 교환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줄을 바꾸고 싶다든지 끊어졌을 때 목줄을 뺄 때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한쪽으로 터진 쪽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비 교체가 아주 빠르고 채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줄까지 다 연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현장에서 찌를 유동찌 고무에 이렇게 꼽아주고, 꼽을 때 몸통 잡지 마시고, 특히나 꼽을 때는 대부분 밑을 잡고 하는데 뺄 때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여기가 똑 부러집니다. 찌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바짝 잡고 이런 식으로 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찌를 꽂고 나면 이제 현장에서 요 부력에 맞는 편납을 요 편납 홀더에 감아서 요거를 자르는 방식으로, 일단 무거운 걸 잘라서 요거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요 부력에 맞게, 보통은 기법에 따라서 또 미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튜브톱 같은 경우는 5목이 기본이 되고요. 튜브톱 같은 경우 5목에서 뭐 7목 요 사이에서 하시면 되고, 솔리드 톱을 쓰는 경우에는 약 7목에서 9목 정도
이제 탑이 좀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5목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솔리드는 7목, 튜브는 5목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 찌고무에 찌를 꽂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편납 홀더에 편납을 감아서 찌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이제 현장, 수조 또는 현장에서 하는 일인데 바닥 낚시에서 봉도를 달고 그 봉도를 깎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편납 홀더를 이렇게 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를 감아야 되는지 감이 없는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푼치다, 7푼치다 그러면 이 몇 미리 편납 같은 경우 몇 센치를 자르면 적당히 맞는다. 이제 어림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당히 요 찌에 맞게 편납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자른 거를 요것도 이 편납 홀더도 사실은 이 두께가 다 틀립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요 편납 홀더 요 두께 요거로 맞춰줘야만 자르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이 편납 홀더에 비해서 너무 이 좁은 그런 편납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많이 감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두툼해지고 그래서 챔질 때 벗겨질 수도 있고 또 채비가 내려가면서 이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편납 홀더를 조금 넓은 거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고부력지를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너무나 고부력지를 뭐 예를 들어서 9푼, 10푼 이상의 고부력지를 사용한다면 요거를 두 개로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두꺼워지지 않게 편납 홀더를 두 개로 나눠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편납 홀더의 무게만으로는 찌르고 가라앉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납을 잘라서 이 편납을 감아주고 먼저 편납 홀더에 감아 놓고 실제로 수조 또는 현장에서 물에 밑에 끝에를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꼬부려 주십시오. 끝에만 이렇게 꼬부리고 완전히 핀 상태에서 꼬부려주고 보통 이렇게 대고 끝에를 접은 상태에서 끝에를 완전히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아주고 이 정도는 남겨 주십시오. 이 정도는 남겨 놓고 실제로 물에서 던지면서 뽀로로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걸 깎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수 뭐 5목이나 7목 정도가 나오도록 그때까지 이걸 깎아주면 됩니다. 깎아준 상태에서 만약 다 깎았다 이걸 다 깎았다 그러면 요 끝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말아서 이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뜨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편납 홀더를 감고 이 찌 부력에 맞게 편납을 잘라서 찌 맞춤을 하면 이제 채비 연결부터 찌 맞춤까지 다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에 실제로 보통 세트 낚시를 하는 경우에 아랫바늘에 입질용 미끼를 달고 윗바늘에 집어제를 달아서 실제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